지난 2월 28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 좌회전하던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더니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앞뒤로 차량을 움직이더니 도로로 나왔고 부서진 범퍼를 매단 채 달리기 시작합니다. 승용차와 같이 좌회전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 박지훈 씨는 음주운전임을 직감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타고 있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고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손님한테 좀 일찍 내려주실 수 있냐, 사장님 가서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박 씨는 경찰과 통화하며 2km 떨어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운전자를 붙잡은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든 경찰이 올 때까지는 막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40대 여성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이곳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영업까지 중단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박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창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순간 판단이 뭐 2차, 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게 불안했고. SBS 김진우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파출소 안으로 한 남녀가 들어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이라는 두 사람, 경찰이 한 사람씩 분리해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택시기사는 승객이 계속 목적지도 바꾸고 횡설수설하는 게 이상해서 데리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나이를 묻는 경찰의 질문조차 손님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승객을 가만히 바라보던 경찰 눈에 띈 건 팔에 난 주사 자국이었습니다. 주사 자국이 왜 났냐고 추궁하자 승객은 갑자기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합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도 양성. 경찰은 이 여성을 바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본 누리꾼들은 택시기사와 경찰의 눈썰미를 칭찬하면서 마약이 크게 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도로변. 화면 왼편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검은색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이윽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택시 운전자 A씨는 순간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물건 전해주는 게 그 딱 누가 봐도 돈인데? 그래서 돈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갖고 그냥 신고한 건데, 뉴스랑 이런 거 많이 보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A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왕복 호출을 받고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서 안성시까지 택시를 운행해 잠시 정차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손님을 뒷좌석에 태운 A씨는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기 보이스피싱범 탔어요. 그러면 누구나 적이잖아요. 경찰분한테 그냥 형님 오늘 땡 잡았어요. 저 왕복이에요. 그 얘기 정도 조금 지나니까 알아채시더라고요. 통상적이지 않은 신고에 경찰도 수상한 정황을 눈치채고 A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A씨로부터 승객이 전화금융 사기범으로 의심된다는 문자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하차 지점인 수원역에 잠복해 40대 여성을 무사히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40대 여성 B씨는 피해자에게 저리에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1,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재치 있는 신고로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을 경찰에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 한 건데요, 뭐. 경찰은 B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를 막은 신고자 A씨에게도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